그리고 대한교육에 관해서도 제 책을 보시고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원래 발도르프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아시는 지인들은 서울자유 발도르프 애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지만 아이들을 보니 이 아이들 정말 훌륭하다, 이것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대한교육에 대해서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이를 보내려고 부천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들을 오프닝 데이 이런 데도 할 때마다 갔어요. 사실 6살부터. 왜냐면 내가 미리 알아놔야 좀 준비를 하고, 또 발도르프 학교는 제가 알기로 그 입학 전형이 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놔야 취업 통지서 나오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6살부터 알고 다녔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자유 발도르프 학교가 가장 좋았던 거는 아이들이 9학년이면은 지금 중3 맞죠? 네, 중3 정도의 그 9학년, 10학년 아이들이 옷을 만드는 게 이렇게 그 수공예 실인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만든 셔츠 같은 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고등학생이 이런 옷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기술과 이런 창조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자기 공방을 하든 뭐라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와닿았고, 또 좋았던 게 아이들이 벽에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자유롭게 몇 학년인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내년에 올 아이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또 지우고 간대요. 후배들이 그릴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학년이 1학년부터 6학년은 초등 이런 게 아니고 한 학교에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고3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나이의 아이들과 다 교류를 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정말 공동체고 이런 게 서로를 돌보는 그런 배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고 싶었어요. 다른 발도르프 학교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서울자유 발도르프 학교가 좋은 점이 제 눈에는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자유 발도르프 학생들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청했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들도 허락을 해주시고 학생들이 인터뷰를 해줘서 마지막에 책에 실렸는데요. 대학교육을 마지막에 실은 이유는 솔직히 제가 공립학교 교사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이 좀 더 홈스쿨링과 대학교육을 같이 아우르면서 이제는 좀 많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반 일리치의 학교 없는 사회를 인용을 했는데, 이반 일리치는 1920년대에 사람인데도 그때 당시에 이미 미래의 배움의 학교는 이런 정해진 공간의 학교가 아니라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되는 환경이 배움의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학교에 가야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 학교라는 공간이 많이 오픈이 되고 좀 더 유연해져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하나의 시작점으로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공교육을 나오지 않아서 어떤 졸업장,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있는 불이익 같은 것들부터 깨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대안교육을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같이 교류를 하는 게 많아지면서 점점 더 문화가 전파돼서 섞이듯이 그렇게 좀 다양한 교육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대한교육을 학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실었고요. 또 오늘 만약에 발도르프 학교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오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와주셨어요. 제가 와주시라고 한 게 아닌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서울자유 발도르프 학교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앞에 작은 텃밭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텃밭이 앞에 있고 3학년 아이들이 여기서 눈농사인가요? 농사 짓는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뒤에 가면은 아이들이 그 모래놀이하고 나무로 집 짓고 하는 그런 공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 기억 잘하죠. 네, 그런 학교고요. 저렇게 여기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이 가운데 있고요. 바깥쪽에 큰 누나들이 이렇게 감싸고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아니 아이들이 로비에서 봄 행사를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하는데 네.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 상급에서 저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해바라기 씨를 심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지금 아마 이렇게 둘러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일 거예요. 저 장면 저기 블로그에 있는 사진인데 제가 봤던 그 서울대학교 발도르프의 좋은 인상이 이 전 학년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거였는데 딱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저도 궁금했던 거고 질문을 많이 저희 선생님들이 제 동료 선생님들이 질문하셨던 거 발도르프 학교를 왜 보내냐 이거는 저는 보내고 싶었지만 못 보냈으니까 제 대답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고 또 제가 발도르프 학교들 이렇게 오프닝 데이 같은 데 갔을 때 느꼈던 것은 부모님들이 여기 오면 참여 많이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은 저희 부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물론 있었고 그래서 부모의 역할과 부담이 어떤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고 특히 또 대안학교라서 부모 참여가 많은데 선생님들하고의 그런 교권과의 균형을 어떻게 발도르프 선생님들은 학부모와 어떻게 소통하시나 교사로서 좀 궁금했고 또 학부모로서 느끼는 선생님들의 좋은 점과 선생님들이 노력하시는 점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이들이 인터뷰에서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존경스럽고 그게 멋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로서 느끼는 것은 어떤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일단은 발도르프 학교를 보내자고 결심을 한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외부에 오픈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오프닝 데이를 엽니다. 그리고 입학 설명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갔었는데 오프닝 데이 때 수업 시연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선생님께서 이제 교실에 가서 실제로 부모님들한테 수업을 해주세요.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이 학교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학교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음악 수업을 정말 싫어했고 지루했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음악 수업을 할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아하는 수업이 됐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보면 아이들의 표정이라든지 선생님들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밝은 표정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 선거는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참여가 많기는 하지만 가능한 선에서 서로서로 공동체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레에 약간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안학교라서 부모 참여가 많은 거는 교권 침해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부모님들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공동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시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권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존중해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됐던 거는 이 학교는 아이를 중심으로 학생과 부모와 교사가 이제 삼위일체해서 풀어나가는 그렇게 균형을 좀 맞춰나가는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모임을 해서 전체 그 반 학부모와 같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집에서는 아이가 이러이러했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이러이러해요 라는 것들을 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상담을 요청을 할 수 있고 혹은 카카오톡으로도 편하신 시간에 답을 해주시면 편하게 소통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뢰가 계속해서 쌓여나가야 하겠지만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교육을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만나면서 대면으로도 여쭤보고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저자분께서도 그렇지만 저희 반에 초등학교 선생님인 부모님이 5분이 계시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1분이 계시고 교수님이 2분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시사하는 떠오르는 그런 상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국공립을 포기하고 아이를 여기로 보내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분들 중에서 임용고시를 보고
현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포기하고 이 학교로 오신 선생님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부분이 제일 좋았고 제일 느끼고 있는데 스스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내실 수 있고 커리큘럼을 만드실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뭔가 계속 생기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여기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한 분의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시거든요. 8년 동안. 굉장한 사명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될 수 있죠. 나의 아이와 맞지 않은 선생님과 8년을 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만큼 저는 그 선생님이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